6개월 이상 재택근무를 하면서 그 과정에서 자신의 정체성 일부를 잃었다고 느끼신다면 이 영상이 당신의 인생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홈오피스의 심리적 침입에 대해 제가 밝혀낼 내용이 당신에게 충격적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융의 가장 심도 있는 심리학적 통찰을 바탕으로 기업의 그림자가 당신의 홈오피스를 어떻게 납치하는지 그 7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정확히 밝혀드리겠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단 20분 만에 당신의 집을 심리적 전쟁터에서 의식적 개성화를 위한 실험실로 바꿔놓을 3가지 통합 기법 시스템을 완전히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융의 개념에 대한 수년간의 연구와 수백 명의 재택근무 전문가들에 대한 관찰을 바탕으로 합니다. 칼 융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위해 사용하는 사회적 가면인 페르소나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가면이 우리의 가장 사적인 성격인 우리 집까지 장악할 정도로 침해적이 될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준비하세요. 이것은 재택근무에 대해 당신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에 도전할 테니까요. 기업의 그림자가 당신의 홈오피스를 납치하는 첫 번째 방법은 우리의 자연스러운 개성화 과정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먼저 윤기 말한 개성화 과정이 재택근무 상황에서 어떤 의미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개성화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심리적 여정입니다. 빛과 그림자 모두를 통합하여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과거 전통적인 직장 환경에서는 직업적 페르소나와 진정한 자아 사이에 명확한 구분이 있었습니다. 윤은 이런 구분이 이상적이지는 않지만 적어도 명확한 심리적 경계선을 만들어준다고 했습니다. 퇴근할 때 우리는 가면을 벗고 진정한 나만의 공간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요? 이제 직업적 페르소나는 경계가 사라졌습니다. 우리의 내면 성소, 진정한 자신으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하는 그 안전한 공간까지 침범해버린 것입니다. 인트로 앤, 잠깐 멈춰서 이것을 느껴보세요. 이 영상을 보는 동안만 해도 몇 개의 알림을 받았나요? 정말 중요한 것에서 몇 번이나 주의가 분산되었나요? 당신의 의식에 대한 이러한 끊임없는 침입은 우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AI 도구의 80%가 적절한 감독 없이 작동하며 제가 그림자 AI 환경이라고 부르는 것을 형성합니다. 이는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심리적 패턴을 학습하는 시스템들입니다. 자,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윤기, 우리의 진정성을 위한 신성한 공간을 유지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옳았다면 이러한 공간들이 기업들에 의해 잠식당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자신의 집이 기업 통제의 영역이 될 때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하지만 잠깐, 여기서 당신의 시각을 완전히 바꿀 내용이 나옵니다. 이 그림자가 작동하는 두 번째 방식은 제가 디지털 페르소나의 함정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우리를 끌어들입니다. 당신의 집을 배우이자 관객이 되는 극장으로 상상해 보세요. 재택근무 이전에는 무대에서 내려올 수 있었습니다. 일할 때의 모습을 벗어나고 단순히 자기 자신이 될 수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요? 무대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막은 절대 내려오지 않아요. 혼자 있다고 생각할 때조차 항상 무대 위에 있고 항상 연기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식탁은 더 이상 단순한 테이블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연의 무대예요. 당신의 부엌은 더 이상 단순히 음식을 준비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곳은 일하는 모습을 준비하는 곳이에요. 집의 모든 구석이 직장에서의 나의 연장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윤근 페르소나가 사회적 기능을 위해서는 필요하지만 우리의 진정한 정체성과 혼동하게 되면 병리적이 된다고 가르쳤습니다.
재택근무에서는 더 이상 전환의 순간이 없기 때문에 직업적 자아와 진정한 자아 사이의 전환 의례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혼동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화상통화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세를 바로잡고 있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재택근무에서는 더 이상 전환의 순간이 없기 때문에 직업적 자아와 진정한 자아 사이의 전환 의례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러한 혼동이 위험한 수준에 도달합니다. 자신의 집에서도 보기 좋게 있어야 한다고 느낀 적이 몇 번이나 있나요? 이것이 바로 디지털 페르소나가 미묘하지만 파괴적인 방식으로 당신의 정신을 침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말로 섬뜩한 부분이 시작됩니다. 지금 디지털 투영에 대해 보여드릴 내용이 화상통화 후 극도로 지친 느낌을 받는 이유를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이러한 정체성의 혼란은 훨씬 더 위험한 현상으로 이어집니다. 진정한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한 명확함을 잃게 되면 우리는 이 혼란을 타인에게 투영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측면은 투영 스크린 효과로 화상통화가 어떻게 우리 심리적 그림자에 왜곡된 거울이 되었는지를 보여줍니다. 융은 우리가 받아들이지 못하는 자질들을 타인에게 투영한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고립되고 취약한 상태일 때 말입니다. 재택근무에서 모든 화상통화는 우리의 어두운 면들을 증폭된 형태로 투영하는 스크린이 됩니다. 화상통화에 항상 늦게 나타나서 당신을 깊이 짜증나게 하는 동료를 생각해 보세요. 윤근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도 시간 약속을 잘 지키지 못하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부분이 있지 않나요? 아니면 계속 말을 끊는 그 사람, 당신도 다른 사람의 말을 끊으면서도 그것을 인정하지 않는 면이 있지 않나요? 재택근무의 고립감은 이런 투사 현상을 증폭시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자연스러운 교류, 동료들의 인간적인 면을 보여주는 일상적인 순간들을 갖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화면 속 조작된 이미지들, 네모난 프레임 안의 얼굴들, 디지털로 만들어진 모습만을 볼 뿐 완전한 사람은 결코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우려스러운 점은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러한 투사의 렌즈를 통해 자신의 삶을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상도 화면 속 픽셀로 이루어진 얼굴들처럼 조각조각 흩어지게 됩니다. 융은 우리가 자신의 그림자를 인식하지 못할 때 그것이 외부 세계에서 파괴적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경고했습니다.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이것이 디지털 갈등, 증폭된 오해, 그리고 심화되는 소외감으로 드러납니다. 재택근무 환경에서는 이것이 디지털 갈등, 증폭된 오해, 그리고 심화되는 소외감으로 드러납니다. 이런 투사 속에서 당신이 인정하길 꺼려했던 자신의 모습은 무엇인가요? 이런 감정적 소진을 일으키는 아직 이름 붙이지 못한 것은 무엇일까요? 하지만 이제 다가올 내용에 준비하세요. 왜냐하면 재택근무에서의 기업 조작에 대해 제가 발견한 것은 어떤 SF 영화보다도 더 음험하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납치 형태는 기업 가스라이팅 머신으로 당신의 집을 지금까지 존재했던 것 중 가장 심리적으로 위험한 정신 통제 실험실로 변화시켰습니다. 융은 복합체의 메커니즘을 연구했습니다. 우리의 의식과 독립적으로 작동하는 자율적인 심리적 매듭들 말이죠. 제가 발견한 것은 기업들이 의도적이든 아니든 정교한 조작 전술을 통해 우리의 가장 깊은 복합체들을 활성화하는 방법을 터득했다는 것입니다. 전통적인 사무실에서는 적어도 우리가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고 있는지 확인해 줄 동료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재택근무에서는 당신은 메시지들과 홀로 있고 알고리즘의 압박과 홀로 있으며 밤 11시에 전송되는 불가능한 마감일, 그리고 즉시 응답해야 한다는 무언의 압박과 홀로 있습니다. 깊이 숨을 들이쉬고 지금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이번 주에 업무 메시지에 즉시 응답하지 않아서 죄책감을 느낀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사실은 불가능한 마감일인데도 충분히 효율적이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문을 품은 적이 몇 번이나 되나요? 기업들의 가스라이팅 수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그들은 유연성과 일과 삶의 균형이라는 문구를 통해 당신의 사생활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을 당연한 일로 만듭니다. 그 다음 당신이 경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 그들은 책임을 전가합니다. 시간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건 너야. 당신이 더 효율적이어야 해. 신성한 안식처가 되어야 할 당신의 집이 개성 발달에 있어서 심리적으로 가장 위험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곳은 당신이 가장 취약하고 방어막이 무너진 곳이며 조작이 당신의 마음 깊숙한 곳까지 파고드는 곳입니다. 윤기라면 우리가 기업의 콤플렉스에 의해 개인의 정신이 무의식적으로 지배당하는 현대판 집단적 빙의 현상을 경험하고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자신의 경험에서 이런 패턴들을 알아보고 계신가요? 의심 없이 받아들인 숨겨진 메시지들은 무엇인가요? 그리고 이제 기술은 윤기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러한 통제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메커니즘은 감시 정신 상태로 가장 효과적인 간수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머릿속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통제 심리학에 대한 융의 통찰에서 영감을 받은 미셸 푸코는 파놉티콘을 묘사했습니다. 죄수들이 실제로는 감시받지 않을 때도 항상 감시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며 행동하는 감옥을 말합니다. 재택근무에서 당신은 동시에 죄수이자 간수가 되었습니다. 재택근무에서 당신은 동시에 죄수이자 간수가 되었습니다. 간단한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당장 화상회의가 진행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여전히 바빠 보여야 한다고 느끼나요?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는 것처럼 여전히 자세를 교정하나요? 이것이 바로 작동하는 디지털 파놉티콘입니다. 당신은 감시자를 내재화한 것입니다. 기업 AI 구현 중 진정으로 성숙한 것은 단 1%에 불과하지만 우리 100%는 이미 알고리즘적 압박을 내재화했습니다. 이는 제대로 작동하지도 않는 시스템에 의해 우리가 통제당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도 끊임없는 성과 압박을 느끼시나요? 화면에서 바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필요성, 메시지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는 욕구, 항상 접근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는 강박, 이것이 바로 감시 정신 상태가 작동하는 모습입니다. 윤근 억압이 증상을 만든다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재화된 감시의 가장 명확한 증상은 끊임없는 불안감입니다. 당신이 충분히 하지 못하고 있고 충분히 안전하지 못하고 적절히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감정 말입니다. 가장 불안한 점은 이러한 통제가 명확한 외부 원천에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신의 자연스러운 자기 비판과 당신의 가장 내밀한 심리적 반가소외를 악용하는 법을 배운 기업 알고리즘이 융합되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이제 저를 가장 두렵게 만드는 부분이 옵니다. 왜냐하면 이 기술이 어떻게 우리의 영혼을 좀먹는지에 대해 제가 밝힐 내용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정상적이라고 받아들였던 모든 것에 대해 의문을 품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섯 번째 통제 형태는 그림자 아이 조종자로, 이는 우리 종족이 지금까지 직면한 가장 정교한 형태의 심리적 조작을 대표합니다. 윤근 우리의 그림자가 우리의 가장 원시적이고 자동적인 패턴들을 포함한다고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하는 이러한 패턴들을 우리보다 더 잘 학습하고 우리의 의식 없이 우리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그것들을 사용하는 AI 시스템들을 상상해 보세요. 당신을 당신 자신보다 더 잘 아는 보이지 않는 관찰자가 존재한다고 상상해 보세요.
그는 당신이 언제 더 많은 일을 받아들이기에 가장 취약한지, 언제 당신의 저항력이 낮은지, 언제 당신이 어떤 종류의 방해 요소를 클릭할지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이 관찰자는 인간이 아닙니다. 당신의 가장 은밀한 패턴들을 학습한 알고리즘입니다. 그림자 아이는 의도적으로 악의적일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당신의 주의를 사로잡고 유도하는데 효율적이기만 하면 됩니다. 그리고 윤기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와 같이 우리의 주의력은 정신적 에너지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의 생명력입니다. 저를 더욱 걱정하게 만드는 것은 이러한 시스템들이 당신 자신보다도 더 잘 당신의 심리적 버튼을 누르는 법을 학습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 방해에 가장 취약한지, 언제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지, 언제 당신의 저항력이 약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이 언제 방해에 가장 취약한지, 언제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이 높은지, 언제 당신의 저항력이 약해지는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공상과학이 아닙니다. 홈오피스에서의 당신의 일상적인 현실입니다. 모든 알림, 모든 알고리즘 제안, 모든 생산성 추천은 잠재적으로 당신의 가장 깊은 그림자 패턴들을 겨냥한 조작입니다. 윤근 무의식을 의식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하지만 인공 시스템이 우리가 무의식을 의식으로 끌어올리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우리의 무의식을 탐색하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이것을 해야 할까요? 당신의 디지털 행동 중에서 완전히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느끼는 부분은 무엇입니까? 당신이 감지했지만 명명할 수 없었던 미묘한 영향들은 무엇입니까? 이러한 기술적 조작은 우리 정신의 근본적인 무언가를 침식시킵니다. 왜냐하면 AI가 우리 자신보다 우리의 패턴을 더 잘 학습할 때 그것은 개인적인 삶과 직업적인 삶 사이에 건강한 경계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을 해체시키기 때문입니다. 7번째이자 마지막 형태의 납치는 경계의 해체로 이는 편안한 동반자의 죽음을 나타냅니다. 연기도, 가면도, 의도도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그 상태 말입니다. 윤근 현대 연구자들이 편안한 동반이라고 부르는 것을 깊이 소중히 여겼습니다. 기대나 목적, 압박감 없는 인간적 연결의 순간들을 말입니다. 재택근무에서는 이런 순간들이 거의 사라졌습니다. 지금 잠시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세요. 집에 있는 물건들 중 몇 개나 이중 기능을 하고 있나요? 개인적이면서 동시에 업무용으로? 식사하는 테이블이 동시에 일하는 공간이기도 한가요? 휴식을 취하는 침실이 동시에 전화를 받는 곳이기도 한가요? 이런 융합 하나하나가 잃어버린 심리적 경계선입니다. 이것이 우리 정신에 미치는 영향은 파괴적입니다. 융은 우리에게 영혼이 숨 쉴 수 있는 신성한 공간이 필요하다고 가르쳤습니다. 우리가 취약해질 수 있는 곳, 누군가에게 가치를 생산하지 않고도 단순히 존재할 수 있는 곳 말입니다. 이런 경계들이 무너질 때 우리의 기업적 에너지가 개인적 에너지를 완전히 식민지화합니다. 더 이상 자기 자신과의 진정한 친밀함의 순간이 없습니다. 더 이상 직업적 세계와 개인적 세계 사이의 전환을 표시하는 의식도 없습니다. 당신의 집은 기업 에너지가 당신의 가장 내밀한 성소를 침범하는 포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성소가 없을 때 당신의 영혼은 어디서 재생될 수 있을까요? 잠시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자신과의 진정한 편안한 동행을 경험했나요? 언제가 마지막으로 기업의 어떤 의제에 대한 압박감 없이 자신의 집에 있었나요? 하지만 윤기 발견한 반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모든 취약성을 당신의 가장 큰 강점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당신의 관점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것입니다.
이제 이 7가지 파괴적인 방식들을 탐구한 후 당신은 이렇게 궁금해할 수 있습니다. 희망이 있을까요? 답은 혁명적인 예입니다. 해결책은 기술에 저항하거나 원격 근무를 거부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해결책은 당신의 취약성을 개성화를 위한 가장 강력한 촉매제로 변화시키는 데 있습니다. 윤근, 우리가 자신 안에서 가장 저항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변화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를 담고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재택근무의 맥락에서 이것은 기업의 조작에 대한 우리의 취약성이 의식 개발을 위한 가장 큰 힘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윤기 발견한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할 때, 자신의 무의식적 패턴을 인식하고 받아들일 때 당신은 외부의 조작에 면역이 됩니다. 당신이 이미 인식하고 통합한 자신의 측면들을 이용하는 힘들에 의해서는 더 이상 통제될 수 없습니다. 재택근무 맥락에서의 그림자 작업은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질문들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혼자 있고 취약할 때 내 성격의 어떤 측면들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는가? 기업의 인정에 대한 나의 욕구는 내가 인식해야 할 더 깊은 결핍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 직업적 페르소나를 유지하기 위해 내가 부정해온 나 자신의 어떤 부분들이 있는가? 이제 준비하세요. 제가 공유할 이 3가지 기법들은 너무나 강력해서 그중 하나만으로도 단 일주일 만에 당신의 재택근무 경험을 완전히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에너지 치매 평가. 매일 오후 늦게 일을 마치기 전에 5분간 멈춰 서세요. 당신의 집을 느껴보세요. 어떤 에너지가 존재하나요? 그것이 당신의 에너지인가요? 아니면 자녀 기업 에너지인가요? 윤근 몸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몸은 우리가 허용한 모든 에너지 치매의 기억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기법, 전환의식. 윤근 심리적 전환을 표시하는 의식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당신의 하루 일과의 끝을 표시하는 구체적인 신체적 의식을 만드세요. 옷을 갈아입거나 집 안에서 특정한 산책을 하거나 심지어 업무 공간의 작은 마무리 의식도 좋습니다. 이것은 재택근무가 해체시킨 심리적 경계를 다시 만들어줍니다. 세 번째이자 가장 강력한 그림자 거울 실습. 윤근 이 은유를 끊임없이 사용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20분을 할애하여 원격 근무에서의 당신의 투사와 짜증에 대해 써보세요. 어떤 동료들이 당신을 괴롭히나요? 어떤 상황이 가장 큰 저항을 일으키나요? 그 다음 거울을 돌려보세요. 이러한 특성들이 당신 안에 어떻게 존재하나요? 당신이 부인해온 자신의 어떤 측면들이 있나요? 목표는 이러한 특성들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의식적으로 통합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통제욕을 인식하게 되면 더 이상 통제적인 상사들에게 조종당할 수 없습니다. 자신의 인정 욕구를 받아들이면 더 이상 인위적인 검증을 제공하는 시스템에 의해 착취당할 수 없습니다. 윤근 이것을 심리적 면역이라고 불렀습니다. 자신의 패턴을 너무나 잘 알게 되어 그 패턴을 통해 더 이상 조종당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통합의 여정은 당신의 취약성을 힘으로 변화시킵니다. 홈오피스를 심리적 전쟁터에서 개성화의 실험실로 바꿉니다. 가장 큰 스트레스의 원천을 가장 큰 성장의 기회로 변화시킵니다. 이 작업을 시작할 준비가 되셨나요? 당신의 집을 기업적 식민지화의 공간에서 의식 발전의 성전으로 변화시킬 의지가 있으신가요? 이 변화를 즉시 시작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당신의 경험이 타당하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재택근무에 뭔가 잘못되었다고 느꼈다면, 집이 더 이상 당신의 집 같지 않다고 느꼈다면,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당신의 생명력이 고갈되고 있다고 느꼈다면 그 직감을 믿으세요. 윤근, 우리의 직관이 종종 이성보다 더 정확하다고 말했습니다.
둘째, 작게 시작하되 꾸준히 하세요. 제가 공유한 3가지 기법 중 하나를 선택해서 일주일간 연습해 보세요. 작업 공간과의 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기 시작하는지 관찰하세요. 의식적인 경계를 만들 때 당신의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는지 지켜보세요. 셋째, 이것이 장기적인 여정임을 기억하세요. 개성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홈오피스 경험에 의식을 가져오는 매 순간이 심리적 자유를 향한 한 걸음입니다. 윤기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은 그림자를 피할 수는 없고 의식적으로 통합할지 아니면 무의식적으로 그것이 우리를 지배하도록 허용할지만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재택근무의 맥락에서 이는 기업의 영향을 우리 삶에서 피할 수는 없지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선택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작업을 할 때 마법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의식적인 변화의 주체가 됩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당신의 진정한 존재감이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가장 도전적인 환경에서도 심리적 온전함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살아있는 본보기가 됩니다. 당신의 집은 식민화의 공간에서 의식의 실험실로 변합니다. 재택근무는 영적 수행이 됩니다. 당신의 취약함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취약함이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우리가 함께 발견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기업의 그림자가 당신의 홈오피스를 장악하는 7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밝혀냈습니다. 디지털 페르소나의 함정부터 그림자 AI 꼭두각시까지. 더 중요한 것은 윤기 오늘날 살아있다면 사용했을 3가지 실용적 통합 기법 시스템을 이제 당신이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에너지 식민화 평가, 전환 의식, 그림자 거울 수행법. 이것이 처음에 약속했던 바로 그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취약함을 힘으로 바꿀 수 있는 도구들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당신은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경험을 공유할 때 단순히 자신만을 치유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류 전체를 치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 댓글에서 이 영상이 드러낸 당신의 집단적 그림자에 대한 구체적인 발견을 공유해 주세요. 이 문장으로 시작해 보세요. 오늘 깨달았습니다. 제 에너지가 제 것이 아니었던 때는. 우리가 이러한 경험들을 공유할 때 같은 조용한 투쟁을 겪고 있는 다른 이들을 위한 지지 네트워크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표면을 넘어 심리적 변화의 본질을 다루는 더 많은 콘텐츠를 원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클릭해 주세요. 각 영상은 당신의 의식적 개성화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기억하세요. 윤근 단순히 개인적 치유에만 관심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는 개인들이 더욱 의식적이 될 때 집단 무의식의 진화에 기여한다고 믿었습니다. 재택근무에서의 당신의 통합 작업은 단지 당신에게만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기술과 일에 대한 더욱 의식적인 관계를 향한 여정에서 우리 인류 전체에게 도움이 됩니다. 기업의 그림자는 무의식 상태로 남아있을 때만 힘을 가집니다. 그것을 의식의 빛으로 가져올 때 그림자는 조종자에서 스승으로, 적에서 동맹으로, 장애물에서 기회로 변화합니다. 재택근무를 통한 의식적 개성화 여정이 지금 시작됩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기법들을 적용하는 매 순간 당신은 단순히 자신을 해방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윤기 꿈꾸었던 집단 무의식의 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의 집은 더 이상 심리적 전쟁터가 아닙니다. 그곳은 의식적 변화를 위한 당신만의 개인 실험실입니다. 새로운 현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